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22년 4월 13일 고3 학평 독서지문 무료 경제 제목을 보니까 영업 레버리지 있어 보이는데 개뿔도 없다. 가봅시다. 경제는 일단 용어 자체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지. 그래서 얼마나 핵심적인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만 잘 파악하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영업비와 재무비로 구성된다. 영업비는 이런 거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영업변동비와 이런 거로 되는 영업고정비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또 영업고정비는 기계설비처럼 현금화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요놈이 지렛대 역할을 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 아하, 앞에 있는 거는 혹시 까먹어도 되는데 요놈은 까먹으면 안 되겠지? 영업 고정비라는 게 있고 이런 거고 얘는 투자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비유동 그러니까 돈으로 쉽게 바꿀 수 없는 거 그게 지렛대 역할을 하더라. 그런데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는 또 때로는 영업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영업 위험은 영업의 성격이나 영업비의 성격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영업 이익의 변동성과 관련이 있다. 계속 똑같은 말 영업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가면은 뇌절이 오지.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얘기, 고정비라는 거는 투자를 많이 할수록 증가하는데 이게 레버리지 효과랑 연결되는군. 자, 영업 위험이라는 놈이 있는데 영업 이익의 변동성하고 관련이 되는군. 이렇게 가면 돼. 자, 기업은 투자 정책이 이익과 위험에 미치는 영향. 투자를 했더니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위험이 될 수도 있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자. 그게 영업 레버리지 도라는 것이다. 매출액이 변동할 때 영업이익이 변동하는 정도. 매출액은 물건 팔았을 때 생기는 거. 삼성전자에서 냉장고를 100만 원짜리를 100대 팔았다. 근데 이익은 뭐 얼마가 늘었다. 이런 거지.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으로 나타낼 수 있다. 공헌이익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놈이겠지 이제 영업이익 요놈하고 공헌이익하고. 자, 공헌이익은 실제로 기업이익이 얼마 공헌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매출액에서 영업 변동비를 뺀 거다. 아하, 매출액에서 영업 변동비를 뺀 거. 영업이익은 순수하게 벌어들인 이익으로 공헌이익에서 영업 고정비를 뺀 거. 이렇게 말로 하면 헷갈리는데 공식으로 써놓으니까 영업분의 공헌인데 영업은 이렇게 공헌이익에서 영업 고정비를 뺀 거. 위에는 공헌이익. 즉 결론을 이제 기억해야지. 고정비가 크면 레버리지도가 커진다. 이 글의 주제지. 고정비가 크면 레버리지도가 커진다. 예시를 들어주네. 뭐 크게 어렵지 않겠지. 매출액이 10억, 변동비가 6억, 변동비, 고정비가 2억. 그러면 공헌이익은 10 빼기 6이니까 4. 영업이익은 10 빼기 6 빼기 2니까 2.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4가 되니까 영업 레버리지도는 2가 되고, 즉 10% 바뀌면 이익은 20%가 바뀐다. 증감이라고 된 거의 포인트야.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20%씩 팍팍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20%씩 팍팍 떨어지고. 자, 그래서 고정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익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게 되고 단위 생산 원가는 훨씬 저렴하게 돼서 매출액 증가할 때 소규모 생산 유지할 때보다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더 커진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 반도체 1위거든. 대만의 TSMC하고 왔다 갔다. 근데 규모의 경제, 투자를 지금까지 얼마치를 했냐면은 한 고정 비용이 거기 나도 사실 지나가다만 봤는데 그 충청도, 그 경기도 수원하고 충청도 탕정인가? 뭐 하여튼 거기 가면은 그냥 아예 도시 전체가 삼성이네. 삼성 반도체. 얼마를 투자했냐면은 지금까지 200, 오징어 게임처럼 200조를 투자를 했대. 그러니까 한 바퀴, 200조를 생각해봐. 한 바퀴를 굴리면 그럼 200조가 되는 거고, 두 바퀴 굴리면은 400조가 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바 반도체라고 일본 반도체 있다가 지금 망한 회사인데 거기는 얼마를 투자했냐면은 10조를 투자했어. 이거 한 바퀴 돌리면 10조, 두 바퀴 돌리면 20조. 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자, 문제는 감소할 때는 문제가 커지는 거지. 도시바 반도체가 10조 손해 볼 때 삼성 반도체는 20조를 아니 100조를 200조구나. 200조 원은 손해 보는 거니까. 그래서 머리를 잘 써야 한다. 자, 이렇게 영업 고정비가 증가할수록 매출액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확대된다는 사실은 의사결정하고 밀접하다. 사실 1980년대, 아이고, 1980년대 초반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한다고 그럴 때 다 말렸어. 이거 고정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건데 삼성이 삼성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한 3등, 4등 이 정도였고 1980년대면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간신히 벗어났거든. 이게 되냐?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욕을 많이 먹었어. 그런데 전망과 관련되어서 삼성에서 생각해봤더니 앞으로는 전자 제품이 많이 들어갈 거고 이 전자 제품은 반드시 반도체가 필요하다. 가보자. 그래서 엄청나게 고정비를 투자를 많이 했고 그거에 곱하기로 이익의 확대가 된 거지. 사업 전망이 흐리면 대신 손실이 확대. 그러나 반도체는 큰 이득. 자, 둘째, 생산 방식 전환은 기업의 자산 구조를 변화시키고 비용 구조를 변화시킨다. 이처럼 의사결정 문제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 변화를 가져와서 위험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위험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는 영업이익과 영업 위험 두 가지를 충분히 무조건 야, 난 잘 될 거야.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위험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 영업 레버리지도가 필요하다. 문제 갑시다. 문제는 12번, 13번이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앞에 건 쉬운 거고. 자, 위 글에 없는 거, 그 비유동 자산이 현금화가 안 된다. 까진 나왔는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 사실은 예를 들어갖고 삼성전자에는 반도체 어떤 기계는 기계 한 개가 1조거든. 그러면 그 삼성전자에서 야 이거 1조짜리 반도체 기계 살 사람 없어. 현금화할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야. 하여튼 그 이유는 안 나왔다. 나머진 다 있는 거. 자, 여기도 역시 쉬운 문제. 자, 지렛대가 무슨 뜻이냐? 매출액이 변동이 됐을 때 영업이익이 더 커지고 더 작아지고 폭을 확대시킨다는 게 그 의미지. 그게 이 글의 주제. 잘 냈고. 자, 오답률 높은 12, 13번 갑시다. 일단 12번은 영업 레버리지 레이트. 이게 도대체 뭐냐? 핵심 포인트 뭐냐면 결국 요놈이야. 영업 고정비 요놈 가지고 장난치는 질문이라고. 그래서 정답지 일단 보면은 비유동 자산이 없어진다. 즉 영업 고정비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영업 레버리지도는 감소하더라. 그 얘기지. 왜? 영업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영업 위험을 줄이려고. 아까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에서 도시바 반도체로 가려고 한다. 왠지 반도체 산업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기계를 몽땅 팔았어. 그럼 영업 고정비가 이제 줄어드는 거고 얘가 줄어드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영업 레버리지도는 감소하게 되더라. 그 얘기야. 크게 어렵지 않지. 단순 산수니까. 자, 이거는 어려운 문제니까 잠깐 보면, 자, 소모품비를 많이 사용한다. 영업 변동비가 이제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영업 변동비, 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은 영업 레버리지도는 똑같은 거니까 점점 감소한다. 비례관계는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생산시설을 확장하면, 즉, 영업 고정비가 늘어나는 거니까 동일하다. 이러면 틀린 거고. 자, 4번이 좀 살짝 헷갈린데, 일단 위 글을 잠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투자 정책이 이익과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려고 레버리지도를 활용한다고 그랬지. 정책 자체를 판단하는 게 아니가. 말이 옳지. 정책 자체가 이 정책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 정책이 이익과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고 영업 레버리지도를 활용하는 거야. 아마 요놈 때문에 오답률이 상당히 높지 않았을까. 그 두 가지를 구분해내야 되니까. 정책 자체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 자, 5번 보면은 영업이익과 공헌이익이 같다. 그러면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영업 레버리지도는 효과가 1 그래가지고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살짝 어려운 12번 문제였고. 자, 오답률이 더 높은 13번으로 가봅시다. 일단 얘가 오답률 높은 거는 가장 큰 게 이제 아마도 고3들 같은 경우 이제 보기를 보고 아유 이건 내 거 아니네. 그냥 찍고 넘어간 사람이 많아서. 그러나 이제 지금 4월 같은 경우는 고3들만 본 거고 이제 6월, 9월 수능 재수생, 삼수생 이분들하고 맞짱을 떠야 되는데 그때도 포기할 건가? 그럼 안 되지. 자, 계속 강조하는 거 어렵지 않아. 보기에서 표를 준다는 얘기는 일단 뭐 해야 돼? 도대체 지문에 어떤 놈이랑 연결되는지를 찾으면 된다고.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수식 이거 하나밖에 안 있잖아. 여기 다 줬잖아. 매출액, 변동비, 고정비. 다 줬잖아. 매출액, 변동비, 고정비. 그냥 여기는 산수 그대로 갖다 넣으면 돼.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먼저 계산하라고. A로 하면은 100 빼기 90이니까 위에도 100 빼기 90이니까 1 되는 거고. 자, B는 100 빼기 70 빼기 20분의 100 빼기 70이니까 10억 분의 30억이니까 3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뭐 대단히 어렵나? 이 정도 난 이거 계산 못 하겠어요. 아니라고. 산수를 준다고. 그래서 B의 영업 생산 방식에서는 영업 레버리지가 3이다. A는 1이다. 왜? 이 글의 주제가 영업 레버리지니까. 그래 놓고 요놈을 끄집어내면 된다. 자, 일단 답지 보면은 자, B 생산 방식으로 바꾸면 판매량은 유지되어도 판매량이 그대로 0, 여기도 0 그대로 유지됐을 때 영업이익은 감소한다. 둘 다 영업이익은 10억이었지. 그래서 그놈 가지고 날리면 되는 거고 영업이익은 똑같다. 영업이익 요 밑에 있는 거 하나는 100 빼기 90이고 하나는 얘도 마찬가지 100 빼기 90이니까 똑같지. 나머지를 잠깐 보면은 자, A 생산 방식을 했을 때 영업 레버리지 후과는 고정비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기대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거고. 영업 고정비하고 관계된 거니까. 됐지? 그 다음에 B로 바꾸면 생산량이 10% 증가했을 때 영업이익은 아까 뭐 레버리지 몇이라고? 30% 증가. 오케이. 자, 4번 보면 부정적으로 예측한다. 안 좋을 거야. 그러면은 영업 레버리지 높으면 큰일 나지. 그래서 A로 하는 게 유리하겠군. 오케이. 자, A 방식만 유지하면 영업비는 생산량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비율, 즉 영업 변동비만 A는 영업 변동비밖에 없으니까. 고정비가 없으니까. 말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 뭐 한다? 보기를 쳐다보고 윅을 핵심어하고 연결짓고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일치를 확인한다. 사실 문제를 아주 잘 낸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 글의 주제는 영업이익이 얼마 이게 아니라 영업 레버리지 가지고 답을 줘야 되거든. 사실은 어, 영업 레버리지랑 연결된 요놈 가지고 답을 줬으면 좀 더 좋은 문제가 됐겠지. 요게 수능. 요거 가지고 수능 답지를 만들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어쨌든 끄집어내는 건 이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판매량이 유지됐으니까 영업이익은 그대로 10억.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워 보였던 영업 레버리지 독서 중에서는 이게 오답률이 제일 높은데 알고 봤더니 용어만 조금 영업 그래서 좀 헷갈렸을 뿐이지 결국 우리 국어 특히 독서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똑같은 말 영업 똑같은 말 던져주고 뒤에 것 다르게 영업 변동이냐 영업 고정이냐 공원 이익이냐 영업 이익이냐 이렇게 말장난치는 것들 자기가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천천히 만약에 시간 없어갖고 나 이거 접었다 또는 풀긴 풀었는데 시간만 끌고 틀렸다 또는 맞긴 맞았지만 아리까리하다 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쭉 듣고 실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건 낚시법이야. 그래야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6월 대비해서 100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날씨는 따뜻해지고 세상은 시끄러워지. 이게 여러분들 6월 9일 보기 전에 그 앞에 뭐 있냐면은 뭐 지방선거가 있어갖고 엄청 시끄러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 갈 길을 갑시다.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엄마 국어.